안녕하세요. 더 페이지 오브 필링스. 이번에는 제가 잘 읽은 책 세 권을 추천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모두들 잘 지내고 계셨죠? 저는 지금 이거 찍는 시점은 설날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게 편집이 돼서 늦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늦었지만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처음으로 추천드릴 거는 최근에 조금 많이 핫해진 책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꼭 한번 읽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하시는 책 중에 하나를 저도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 책은 바로 이 책 많이 보셨죠?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입니다. 예전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직접 허영심이 딱 채워졌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가치관에 조금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긴 하지만 솔직히 제대로 기억나는 문장이나 제대로 기억나는 키워드가 떠오르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반성하는 차원에서 그의 최신작인 공정하다는 착각을 읽어보게 됐습니다. 이 책은 매끄럽게 읽히는 문체는 아니에요. 사실 그거를 기대할 수 있는 책이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건 사실 이 책의 존재 의미와는 멀리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접어두고 여러분이 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좋겠다 한 이유 중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 경제, 사회 불만 전제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샌들이 공정하다는 착각을 전제로 내세우거든요. 이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공정한 능력주의의 배경을 갖고 성공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 라는 차원에서 이 책을 저술을 했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지지하는 데 있어서 능력주의가 사실 당연하다고 여기게 되죠. 공정한 사회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성과를 이루게 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과를 이뤄냈다. 나는 성공하는 게 당연한 만큼 능력을 갖고 있고 그만큼 노력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게 하고 그걸 정말 당연하게 여기게 되죠. 근데 샌델은 그걸 착각이라는 전제로 이 책을 시작을 합니다. 이 전제는 실패한 사람들이 누구의 잘못도 아닌 자기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그로부터 능력주의의 오만과 불평등에 관한 분노를 깨우치게끔 해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경제주의에 근거한 미국의 민주주의의 실패 역사를 짚어냅니다. 그리고 역사는 아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미국의 역사와 우리가 역사와 동일할 순 없죠. 근데 좀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기도 해요. 정치의 관점에서라도. 이 책이 사실 지루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생각보다 지루하지는 않은 책이에요. 마이클 샌델 이야기의 흐름이 꽤 철학의 논리를 이제 한 단어로 정리해서 제시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철학책이 아니니까요. 근데 여러 철학적인 시선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선에서 생각해 볼 만한 화두를 던져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칸트의 도덕 법칙이 떠오르더라고요. 칸트는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 행위의 결과보다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을 하는 윤리학을 제시하죠. 사람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요. 샌델이 제시하는 민주주의의 청사진도 이 부분과 맞닿아 있다고 보여져요. 샌델은 민주주의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도덕적으로 옳은 신념으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맺고 존엄과 문화가 있는 삶을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그 부분을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마지막에 서술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공정하다는 착각을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재미있는 거는 샌델이 미국의 정치인들을 굉장히 잘 까요. 어떤 정당에 있건 상관없이 한국의 오바마 팬들이 읽으면 조금 발끈할 수도 있는 책이기도 해요. 굉장히 잘 까더라고요.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굉장히 이거를 읽으면서 이거는 정말 다른 사람들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강렬하게 느낀 책이에요. 저도 읽으면서 조금 깨우침을 얻는 부분도 있었고 예전에 느꼈던 가치관들이 새롭게 떠오르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고 많이들 읽어보시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책이에요. 저도 사실 그런데 종교적인 책을 제가 웬만해서 피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저희 집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불교를 믿으시는데 저보고 맨날 절에 가봐라, 마음이 편해질 거다라는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오히려 좀 반감이 생겼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중고 서점에서 한번 보게 됐고 이분은 한 번쯤 읽어봐야 된다고 하길래 저도 한번 읽어보려고 샀거든요. 근데 이거 읽어보자마자 왜 더 일찍 알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은 저에게는 인생책으로 남은 책입니다. 시타르타는 제목에서 느껴진 것처럼 불교에 관한 깨우침을 이야기하는 책일 수도 있고요. 사실 처음에는 동양의 철학과 종교 이야기를 헤르멘 헤세라는 그 보면은 동양 철학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 서양인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거부감도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읽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책이기도 한데 읽고 나서 거기에 가졌던 제 고정관념이 부끄럽게 여겨졌었습니다. 사실 제가 태어나기만 해 동양인으로 태어난 거지 제가 뭐 불교나 동양의 철학에 관해서 아예 뭐 그것을 갖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불교를 믿는 다수가 사는 나라에 제가 그냥 태어났을 뿐이고 불교라는 종교를 또 익숙하게 느끼게 된 거지 타고나기를 이제 부처님의 순리에 맞게 태어나서 또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죠. 그래서 오히려 헤르만 헤세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스스로 배우고 깨우치고 그런 시간이 길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도 들었고요. 또한 차원에서 이 책은 깨우치기를 한 사람의 일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책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기억해내고 늘 깨우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자아로부터의 해방, 해탈은 누군가의 가르침 속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내가 뭔가를 깨우치고 또 해탈하고 뭔가를 좀 비워내려고 하려면은 다른 사람의 뭐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영상이라든지 종교를 찾게 되잖아요. 근데 시타르타가 깨우침을 위해서 깨우침을 진정하게 해낸 세존을 떠나는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에서 가르침으로써 깨우치는 것은 그 가르치는 사람을 따르고 존중하고 깨우치는 것이지 저 스스로 제 자아가 진정으로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무언가를 배우고 읽고 느끼고 그런 것들은 깨우쳤다라고는 할 수 없다. 그거는 그냥 봤을 뿐이고 그냥 느꼈을 뿐이고 그냥 읽었을 그냥 들었고 그냥 봤을 뿐이거든요. 거기에서 더 한 차원 나아가서 내 스스로의 자아가 무언가를 깨우치고 느끼는 거를 가져야 그걸 진정으로 받아들였고 또 자아로서 해방하고 해탈할 수 있는 기초 자살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라고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아로서의 해방은 사실 거창한 목표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모든 배움과 깨우침의 기본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식을 쌓는 일을 사실 누군가의 머릿속에 요점만 정리해서 막 넣어줘도 진정 본인 자신이 그걸 느끼지 못하면 그건 저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건 깨우친 게 아니죠. 이거는 조금 다른 부분의 예시이긴 한데, 제가 스스로 고등학교 시절에 생물 과목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를 이제 원래 보통은 저는 교과서든 무슨 책이든 속독으로 읽는 편인데, 생물을 공부할 때만큼은 숙독으로 읽었고 스스로 공부하려고 했어요. 남들이 뭐 이걸 공부해라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제 스스로 재미있어서 공부를 했고, 사실 보단 제 스스로 공부하는 것 때문에 생물에 대한 관한 지식을 얻게 되었던 건, 생물 수업 시간에는 잤어요. 정말 죄송한 일이고 이거는 예의에 어긋난 일인데, 저는 그냥 생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수업에서 자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물 성적은 항상 100점을 맞기도 했고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는데, 그건 제가 생물책에 담겨진 과학의 논리 부분을 스스로 혼자 읽고 이해하고, 또 눈으로 감고 그려보고 또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온전히 제 머리와 몸에 흡수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아직도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깨우친 지식은 아직도 생각이 나서 제 생활에서 응용을 할 정도거든요. 사실 종교 교리와는 이제 멀리 떨어진 이야기긴 하지만, 배움과 깨우침은 스스로만이 해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예시를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삶을 스스로 이끌어 나가고 번뇌와 고뇌에서 누구의 도움 없이 진정으로 해낼 수 있고 또 해탈하고 편안하게 삶을 아름답게 보고 싶다면 시타르타를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해답을 찾기보다는 시타르타가 살아내는 삶의 과정과 해탈의 경지에서 이르는 그 과정을 한번 엿보시고, 그 과정을 엿보시면서 자신만의 해탈의 과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책은 철학의 입문서라고도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제가 뭐 철학의 입문서부터 철학의 최고 경지에 이르는 것까지 다 읽어본 건 아닌데, 철학이랑 꼭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그냥 무작위로 사서 읽어보는 편이었는데, 책은 철학을 아주 많이 철학책을 많이 읽어보시고 철학을 많이 아신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 중간중간에 이제 깨우치는 과정을 위해서라도 읽어보시면 좋을 입문서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추천을 해드려 보려고 해요. 책은 소피의 세계라는 책입니다. 요슈타인 가더가 쓴 책이고, 소피의 세계 같은 경우는 철학의 역사를 한번 제대로 훑어보고자 한다면 꼭 읽어보시면 좋을 책이기도 하고, 철학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에게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원래는 청소년을 위해 나온 책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청소년이 철학을 접해보고 또 다른 시선으로 또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철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시선을 배울 수 있는 책이거든요. 이게 사실 뭐 철학서가 아니라 소설이에요. 소설, 반전이 있는 소설인데 그 반전을 철학 수업을 통해서 이뤄냅니다. 철학의 수업을 그대로 옮겨놨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책인데, 그만큼 또 방대한 지식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껍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읽기를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체 자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청소년이 읽기에도 좋을 만큼 굉장히 쉽게 서술되어 있고 쉽게 읽혀요.
쉽게 이해가 되고요. 이게 14살 소녀에게 설명하듯이 써내려간 철학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른들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이제 어떤 가치관들을 갖고 있는데 이 가치관들이 어떤 철학에 근거한 믿음인지,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이 어떤 철학의 논리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발견한다는 것 자체는 귀중한 경험이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죠. 이게 하루에 단 며칠 만에 흐르륵 읽을 수도 있지만 문체가 굉장히 읽기 좋아서, 근데 좀 사전처럼 두껍기 때문에 단숨에 읽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읽어내면 어느 정도 철학이 어떻게 진화하고 발전되었는지, 제가 현재 살아내고 있는 사회와 철학을 접목시킬 수 있는 해안이 생긴다고 저는 감히 추천드립니다. 특히 저는 이 책이 최근 읽었던 공정하다는 작가과 면역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는데, 흐름과 이어져서 고전 철학의 영향력에 관해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사실 저는 중구난방적으로 철학책을 아까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읽었던 철학이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오히려 철학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이라면 이 책으로 철학의 지도를 먼저 잘 그려놓은 다음에 그렇게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짧게 세 권의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뭐 책 내용을 막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건 아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의 요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꼭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마다 읽는 좋아하는 책의 스타일이라든지 문체의 스타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세 가지의 책은 문체와 글의 스타일과는 상관없이 꼭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을 책이라서 제가 더 페이지 오브 필링스 추천 책 3에 선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도 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더 페이지 오브 필링스 영상으로 만나 봬요. 고맙습니다.